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밤의 동반자여, 오늘 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별빛을 찾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이 밤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여행은 아주 먼 곳으로 떠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도달하지 못할 혹은 도달해서도 안 될지도 모르는 곳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대상은 인간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편안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자, 그럼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좌표를 함께 남겨볼까요? 지금 당신의 위치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넓은 우주에서 잠시나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탐험할 이야기는 한때는 과학소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 관측 데이터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가상의 구조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이슨 구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거대한 구조물은 단순한 행성이나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의 즉 태양의 온전한 표면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인공 구조물입니다. 별이 내뿜는 에너지를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모두 흡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류의 기술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에너지 발전소이자 거주 공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라는 거대한 심장을 하나의 거대한 껍질로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거대한 금속 껍질이 태양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다이슨 구체는 하나의 견고한 껍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억 개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섬세한 조개 껍질처럼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수많은 태양열 지별판의 무리일 수도 있고 혹은 거대한 고리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복잡한 건축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별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아름다운지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그 빛이 가진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태양은 매초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지구는 그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받고 있죠.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컵으로 물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바다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다이슨 구체의 개념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이 발전하여 에너지에 대한 욕망이 끝없이 커질 때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다이슨 구체를 건설한다는 것은 하나의 별 전체를 문명의 동력권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문명의 규모를 측정하는 카르다쇼프 척도에서도 최고 단계에 속하는 이른바 유형, 이 문명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상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한편으로는 인류가 언젠가 이처럼 위대한 기술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직 너무나도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기술적인 가능성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슨 구체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토록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별의 에너지를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인류의 무한한 호기심과 정보욕의 가장 순수한 발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그 별은 수백 수천 혹은 수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그 별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측하는 저 멀리 있는 별들 중 이미 다이슨 구체로 둘러싸인 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은 얼마나 흥미로운가요? 우리는 현재의 눈으로 과거의 별빛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을 발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흙더미 속에서 그들의 삶과 기술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거대한 흙더미 속에서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외계 문명의 흔적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이슨 구체는 바로 그런 외계 문명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이슨 구체의 존재를 확인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하고도 놀라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이슨 구체의 개념은 단순한 에너지 효율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별의 수명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별이라도 언젠가는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한 별의 애멸은 그 주위를 공전하는 모든 행성들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다이슨 구체를 건설한다는 것은 별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재앙에 맞서 문명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절박한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별의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혹은 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다이슨 구체는 인류의 지성과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점, 그리고 동시에 모든 문명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습니다. 별의 심장을 둘러싼 거대한 건축물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빛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흔히 빛을 단순히 사물을 보는 수단이나 따뜻함을 주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에게 빛은 전자기파라는 거대한 스펙트럼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그리고 감마선까지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다만 파장의 길이가 다를 뿐이죠. 마치 피아노의 건반이 음의 높낮이를 결정하듯 빛의 파장은 그 빛이 가진 에너지의 양을 결정합니다. 태양은 이 모든 파장의 빛을 쉼없이 뿜어냅니다. 그 거대한 에너지는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그중 아주 작은 부분만이 행성들의 대기에 부딪히거나 별과 별 사이의 광막한 허공을 끝없이 유영합니다. 다이슨 구체는 바로 이 빛의 바다를 통째로 담아내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단지 가시광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별이 방출하는 모든 종류의 전자기파를 흡수하여 활용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강가의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강의 흐름 자체를 동력으로 삼아 거대한 터빈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이슨 구체는 이 흐름을 통제하고 그것을 문명의 필요에 맞게 재가공하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다이슨 구체가 태양을 완전히 둘러싼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태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는 영원한 밤에 잠기게 될까요? 물론 인류가 다이슨 구체를 건설한다면 지구는 이미 버려진 행성이거나 아니면 구체 내부의 인공 거주지로 옮겨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해 봅시다. 태양의 빛을 가두는 그 순간 지구의 하늘은 어떻게 변할까요? 모든 것이 암흑 속에 갇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슨 구체는 흡수한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는 반드시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은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다시 말해 다이슨 구체는 태양의 빛을 흡수한 후 그 에너지의 일부를 문명 활동에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열로 방출할 것입니다. 이 열은 주로 적외선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저 멀리 외계 문명의 다이슨 구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별 주위에서 특이하게 강한 적외선 신호를 관측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물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체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밝게 빛납니다. 다이슨 구체는 그 자체로 우주 공간에서 깜빡이는 거대한 적외선 신호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일부 천문학자들이 다이슨 구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탐사선이 아닌 망원경을 이용해 적외선 신호를 추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빛을 이해하는 방식은 물리학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진화해 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은 빛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빛은 마치 파도처럼 공간을 가로지르지만 동시에 에너지를 담고 있는 알갱이, 즉 광자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 이중성은 우리에게 빛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빛은 무엇인가? 그것은 존재의 한 형태인가? 아니면 그저 공간을 흐르는 정보의 파편인가? 다이슨 구체는 이 빛의 이중성 모두를 활용하는 기술의 정수일 것입니다. 파동의 흐름을 통제하고 광자 알갱이 하나하나를 꼼꼼히 모으는 작업 말입니다. 빛의 바다를 항해하는 다이슨 구체의 마음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별이 내뿜는 에너지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명의 지식과 기술로 변환하는 하나의 거대한 두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별의 탄생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문명이 영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대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상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수백만 년 동안 뿜어내는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흡수되어 열에너지로 변하거나 다른 파장의 전자기파로 변환될 뿐입니다. 다이슨 구체가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더라도 그 에너지는 우주 어디론가 다시 방출될 것입니다. 이 보존의 원리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동시에 우주의 거대한 순환에 대한 경외심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거대한 순환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다이슨 구체를 상상할 때 우리는 흔히 그 건축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이슨 구체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찰나 같은 삶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 규모의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태양을 둘러쌀 만큼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수백 년, 수천 년, 아니면 수십만 년, 어쩌면 한 세대를 넘어 수십 세대가 헌신해야만 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짧은 순간 속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우주에게 시간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물리학에서 시간은 단순히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양탄자의 한 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속도에 따라 느려지거나 빨라집니다. 다이슨 구체처럼 거대한 질량 덩어리 근처에서는 시간이 미세하게 느리게 흐를 것입니다. 구체 내부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구체 바깥의 우주를 항해하는 존재들보다 미세하게 더 느린 속도로 시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과는 다른 매우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우주적 규모의 시간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에서 아주 짧은 순간 동안만 존재합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고작 몇천 년에 불과하며 그것은 별의 수명에 비하면 눈 깜짝할 새도 안 되는 찰나입니다. 다이슨 구체를 건설하는 문명은 아마도 이 찰나의 순간을 초월하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돌을 깎아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처럼 수천 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실을 찾는 우주의 거대한 배틀 위에서 다이슨 구체는 아마도 영원히 계속되는 건축물일지도 모릅니다. 한 세대가 구조물의 한 조각을 완성하면 다음 세대가 그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고 또 다른 세대가 그것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되듯 다이슨 구체는 문명의 지속적인 노력이 응집된 거대한 산물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비코프의 자기 일관성 원리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시간 여행에 관한 것으로 시간 여행자가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가설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가설일 뿐이지만 만약 이 원리가 맞다면 다이슨 구체는 어쩌면 이미 존재하는 미래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즉, 어떤 문명이 다이슨 구체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미 우주의 역사에 쓰여진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과거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상상에 불과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다이슨 구체를 건설하는 문명은 아마도 시간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통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지혜를 온전히 보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낭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귀중한 자원처럼 소중히 다루어야 할 대상일 것입니다. 이처럼 다이슨 구체는 기술적인 경이로움을 넘어 시간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먼 미래를 계획하고 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를 묻는 거대한 질문입니다. 우주적 규모의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거대한 개념인 엔트로피를 마주하게 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물리학적 개념으로 열역학 제2법칙의 핵심입니다. 이 법칙은 우주의 모든 고립된 시스템에서 무질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 에너지가 집중된 상태에서 에너지가 분산된 상태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현상들이 바로 이 법칙을 증명합니다. 뜨거운 커피는 식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내리며 우주의 모든 별들도 결국에는 연료를 소진하고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다이슨 구체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 엔트로피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입니다. 별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에너지를 다시 질서정연하게 응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거대한 자연적 경향에 역행하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시도입니다. 다이슨 구체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흡수하며 그 에너지를 문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조물 자체의 작동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다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를 미세하게나마 증가시킵니다. 마치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려는 것처럼 다이슨 구체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 별의 에너지를 통제하지만 그 대가는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 증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지성이 엔트로피라는 우주의 필연적 운명에 맞서는 장엄하고도 슬픈 투쟁의 서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주의 궁극적인 종말인 열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열죽음은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더 이상 어떤 활동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이슨 구체는 이 거대한 종말을 최대한 늦추려는 문명의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무한한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고요히 멈춰 설 것이라는 우주의 냉정한 진실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지만 엔트로피의 개념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질서한 상태에서 더 복잡한 구조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생명체는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엔트로피에 역행하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주변의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우리의 복잡한 신체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피어난 기적과 같습니다. 다이슨 구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별의 에너지를 모아 문명이라는 고도로 질서 잡힌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다이슨 구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어쩌면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엔트로피를 종종 무질서라는 부정적인 단어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엔트로피는 곧 변화와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있는 완벽한 질서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별이 탄생하고 새로운 행성이 형성되며 결국에는 새로운 문명이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슨 구체는 바로 이 엔트로피의 고유한 속삭임 속에서 문명이 자신만의 질서를 창조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그 속삭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의 질서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만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과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우주의 초기 엔트로피가 왜 그렇게 낮았는지, 그리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 과정이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인지 궁금해합니다. 엔트로피의 고유한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이슨 구체의 거대함에 대한 상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중력의 장막 뒤에 숨은 우주의 비밀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행성의 표면에서 우리는 중력의 힘을 너무나 당연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중력은 단순히 우리를 땅에 붙잡아두는 힘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질량이 시공간이라는 직무를 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태양과 같은 거대한 질량은 마치 무거운 공이 놓인 고무판처럼 주변의 시공간을 깊이 움푹 패이게 만들고 그 공류를 따라 행성들이 공전하게 됩니다. 다이슨 구체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 중력의 장막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물론 구체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에 비하면 미미할 수 있지만 만약 구체 자체가 엄청난 질량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혹은 구체 내부의 거주 공간이 자체적인 인공 중력을 만들어낸다면 이러한 상상은 우리에게 중력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중력은 과연 자연적인 힘일까요? 아니면 인공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이슨 구체 내부의 삶은 어쩌면 중력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릅니다. 구체 내부의 거주 공간은 회전하여 원심력을 만들어내고 이 원심력이 인공 중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원통형 통 안에 살면서 바닥이 되는 벽면을 따라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위와 아래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모든 방향이 위이자 아래가 될 수 있는 기묘한 공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SF적인 상상을 넘어 중력과 생명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지구의 중력에 최적화되어 진화했습니다. 장기간 무중력 상태에 머물렀던 우주 비행사들은 골밀도 감소, 근육 약화와 같은 신체적 변화를 겪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슨 구체 내부의 인공 중력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존재들의 신체는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그들은 지구의 중력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종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다이슨 구체는 어쩌면 중력파를 생성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거대한 기계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입니다. 중력파는 시공간의 잔물결로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할 때 발생합니다.
2015년에 인류가 처음으로 블랙홀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를 감지했을 때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얻었습니다. 만약 다이슨 구체 내부의 문명이 중력파를 의도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면 그들은 시공간의 직물 자체를 다루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조종하는 거미처럼 우주의 중력 그물망을 이용해 통신하거나 에너지를 전송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중력파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혹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힘들과 상호작용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다이슨 구체는 중력의 장막 뒤에 숨은 우주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대한 귀이자 동시에 그 노래를 직접 연주할 수 있는 거대한 악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문명적 탐험의 상징입니다.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진 공간이 다시 중력의 영향을 받는 이 무한한 순환 속에서 다이슨 구체는 자신만의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력의 장막 뒤에 숨은 노래를 상상하며 우리는 다이슨 구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재료, 즉 물질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대부분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먼지 구름과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우주 먼지들은 단순히 버려진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우주적인 규모의 건축 재료와 같습니다. 이 미세한 먼지 입자들은 서로 뭉쳐지면서 점차 더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중력의 힘으로 인해 점점 더 거대해져서 결국은 행성이나 위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모래 알갱이들을 모아 거대한 조각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슨 구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구에서 채취한 물질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태양을 둘러쌀 만큼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려면 태양계 전체의 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어 풍부한 금속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의 강렬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채굴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일 것입니다. 또한 소행성대에는 수많은 작은 암석과 금속 덩어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다이슨 구체의 건설을 위한 거대한 채석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먼지의 춤 속에서 생명의 신비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생명의 기원을 탐구하면서 우주에서 온 유기 분자들이 초기 지구의 생명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씁니다. 별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지고 이 원소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행성과 생명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공간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흔적과 재료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다이슨 구체를 건설하는 문명은 우주의 물질 순환을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별과 행성의 재료를 마음대로 분해하고 재조합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건축 작업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또 다른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기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모든 물질의 95%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미지의 물질들이 다이슨 구체 건설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다이슨 구체는 암흑 물질을 활용하는 기술의 정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둘러싼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한한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이슨 구체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상상할 때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멩이나 먼지가 아니라 수십억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우주의 기억입니다.
다이슨 구체는 이 우주의 기억들을 모아 문명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거대한 화폭이 될 것입니다. 우주 먼지의 춤으로 만들어진 다이슨 구체를 상상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장 작은 것, 즉 양자역학의 세계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양자역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원자와 전자와 같은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질서 정연하지 않습니다. 입자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관측하는 순간에만 그 위치가 결정됩니다. 이것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마치 파도처럼 흐르던 입자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순간에만 모래 알갱이처럼 응집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슨 구체와 양자역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나는 우주적 규모의 거대한 구조물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보다도 작은 미시 세계의 법칙이니까요. 하지만 다이슨 구체가 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은 바로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빛의 알갱이, 즉 광자의 형태로 방출합니다. 이 광자는 양자역학적 입자입니다. 다이슨 구체의 표면은 이 광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전자로 변환하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극대화한 구조물일 것입니다. 또한 다이슨 구체 내부의 거주 공간은 어쩌면 양자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기묘한 원리인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이용합니다. 양자 중첩은 하나의 입자가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현상이고, 양자 얽힘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가 마치 텔레파시를 주고받는 것처럼 서로의 상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이용하면 기존의 어떤 컴퓨터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이슨 구체 내부의 문명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별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우주의 거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심지어는 시공간의 미세한 곡률까지 조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미시 세계는 이토록 기묘하게 행동하는가? 우리는 과연 관측이라는 행위가 물질의 본질을 바꾸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양자역학의 부드러운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다이슨 구체는 어쩌면 미시 세계의 복잡성을 것이 세계로 끌어올린 가장 거대한 실험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원리를 실현하여 만들어진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진정한 힘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별과 행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들의 기묘한 춤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양자역학의 부드러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다이슨 구체라는 상징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구조물은 어쩌면 외계 문명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이슨 구체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의식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뇌라는 복잡한 신경망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뇌를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고 꿈을 꾸는 순간에도 우리의 의식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비논리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냅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하나의 극장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이미지와 소리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만약 다이슨 구체를 만든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의식은 우리의 의식과 얼마나 다를까요?
그들은 육체를 초월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생물학적 구조를 가졌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의식 자체를 디지털화하여 구체 내부의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통합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물리적인 몸을 초월한 순수한 정보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유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이슨 구체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빛과 중력, 그리고 시간의 개념조차 우리와 다르게 경험하는 그들과 우리는 어떤 공통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수학일 것입니다. 수학은 우주의 보편적인 언어이며 어느 문명에게나 동일한 진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원주율과 같은 수학적 진리는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계 문명과의 첫 만남은 아마도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주고받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다이슨 구체를 만든 문명이 오랫동안 우주의 여행을 해왔다면 그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집단 의식으로 통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의식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한 존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존재에게 공유되는 형태일 것입니다. 그들은 개별적인 고독을 초월하여 하나된 지성과 의식으로 우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심오하고 신비로운 존재의 형태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의식의 본질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의식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활동하며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꿈속에서 무작위적인 이미지와 감정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왜 잠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필수적인지 과학자들은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구체는 어쩌면 이 의식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 내부의 문명은 의식 자체를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 다루며 그것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식의 거울에 비친 우주를 생각하며 우리는 다이슨 구체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시공간의 부드러운 주름을 이용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이 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축축한 종이를 손으로 살짝 구겨서 주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주름을 통해 우리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의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 직선으로 이동하는 대신 종이를 구겨서 두 지점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시공간의 주름을 이용한 우주 여행의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웜홀이라는 가상의 통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웜홀은 시공간을 접어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우주의 지름길과 같습니다. 물론 웜홀은 아직까지 순수한 이론적 개념에 불과하며 그것이 존재하더라도 매우 불안정하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하지만 다이슨 구체를 건설할 만큼 발전한 문명이라면 이 웜홀을 안정화시키고 조절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다이슨 구체가 단순히 별의 에너지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별의 에너지를 이용해 시공간의 한 점을 휘게 만들고 그곳에 인공적인 웜홀을 열어 다른 별계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느릿느릿한 속도의 우주선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거대한 거미줄을 타고 한 번에 수만 광년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슨 구체는 에너지 발전소이자 동시에 거대한 우주 정거장, 그리고 시공간을 조작하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이슨 구체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문명이 살고 있는 고향 행성일까요? 아니면 우주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문명의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일까요? 그들은 이미 웜홀을 통해 여러 별을 오가며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 여행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우주 여행은 더 이상 항해의 역사가 아니라 순간 이동의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순수한 상상에 불과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웜홀과 시공간 여행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직 우주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미세한 주름들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이슨 구체는 어쩌면 우주 문명에게 안전한 항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웜홀을 통한 이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공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슨 구체는 이러한 위험한 여행에서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문명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다시 다음 여행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지성과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점, 그리고 동시에 모든 문명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습니다. 시공간의 부드러운 주름을 타고 여행하는 상상을 이어가며 우리는 우주의 또 다른 거대한 특성인 소리의 부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소리, 즉 공기 분자의 진동은 전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소리에 없는 교향곡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것은 빅뱅 이후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우주 초기에 우주는 뜨겁고 밀도가 높아 소리가 존재했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소리는 점차 희미해졌고 오늘날에는 마이크로파 형태로만 남아 있습니다. 다이슨 구체는 이 우주의 침묵 속에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은 소리 자체가 아니라 별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라디오 신호를 듣는 것처럼 먼 우주의 문명은 다이슨 구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흔적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래들이 바닷속에서 서로에게 노래를 부르듯 별들이 우주 공간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 없는 교향곡이 될 것입니다. 다이슨 구체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어쩌면 인공적인 우주 배경 복사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신호일 수도 있고 단순히 거대한 구조물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신호라면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아 보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우주의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소통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세티 프로젝트는 우주에서 오는 인공적인 라디오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이슨 구체는 이러한 탐색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에너지 활동이 만들어내는 확실한 문명의 흔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의 모든 별들이 다이슨 구체로 둘러싸인다면 우주의 밤하늘은 어떻게 변할까요? 별의 빛은 모두 가려지고 대신에 거대한 적외선 신호들이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될까요? 우주의 고요한 침묵은 사라지고 대신에 수많은 문명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소리 없는 교향곡이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변화가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합니다. 다이슨 구체는 우주의 침묵 속에서 문명의 존재를 알리는 거대한 신호등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존재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살아있는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리가 없는 우주에서 다이슨 구체는 빛과 에너지의 언어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거대한 교향곡에 새로운 음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에 퍼지는 소리 없는 교향곡을 들으며 우리는 모든 것이 결국 수학의 언어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은 복잡한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 행성의 궤도, 빛의 속도, 그리고 중력의 작용까지 이 모든 것은 수학이라는 보편적인 언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순수하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이슨 구체는 어쩌면 이 수학의 언어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건축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의 형태 구조,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은 모두 완벽한 기하학적 원리와 수학적 계산에 따라 설계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의 표면을 덮는 수많은 지별판의 각도와 위치는 별의 빛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모으기 위해 정교하게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술가가 완벽한 비율의 조각상을 만들듯 외계 문명이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물질로 형상화한 궁극적인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수학적 패턴을 따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나선 은하의 팔부터 해바라기 씨앗의 배열까지 자연의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프랙탈 기하학은 해안선의 복잡한 모양이나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형태를 설명합니다. 다이슨 구체는 이러한 자연의 수학적 패턴을 인공적으로 재현하여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우주의 수학적 아름다움에 대한 찬가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철학적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수학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일까요? 만약 수학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외계 문명은 우리와 다른 수학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수학이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라면 다이슨 구체를 만든 문명은 우리와 동일한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왜 하필 그 값들을 가지는지, 그리고 수학이 왜 이토록 우주를 잘 설명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다이슨 구체는 우리에게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수학적 질서를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이슨 구체는 그 질서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을 완벽하게 따르면서도 동시에 그 법칙을 이용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한 문명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수학의 언어로 엮인 꿈을 꾸며 우리는 우주의 또 다른 극단적인 현상인 블랙홀의 침묵 속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블랙홀은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탄생하는 중력이 너무나 강해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천체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입과 같습니다. 블랙홀의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을 일단 넘어서면 시간과 공간은 뒤틀리고 모든 것은 끝없는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러한 블랙홀과 다이슨 구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둘은 완전히 상반된 개념처럼 보입니다. 다이슨 구체는 에너지를 모으는 존재이고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키는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다이슨 구체를 만든 문명이 블랙홀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블랙홀 주위에 다이슨 구체와 유사한 구조물을 만들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이 내뿜는 막대한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펠로즈 과정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추출하여 블랙홀을 거대한 에너지 발전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얻는 것을 넘어
블랙홀이라는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존재를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이슨 구체를 만든 문명은 어쩌면 블랙홀 내부의 비밀을 엿보거나 혹은 블랙홀을 통해 다른 우주로 넘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미지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류는 이러한 무한한 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블랙홀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를 맨손으로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문명 전체가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슨 구체를 만든 문명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큼 절박했거나 아니면 그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을 것입니다. 블랙홀 근처에 건설된 다이슨 구체는 아마도 매우 독특한 모습일 것입니다. 강한 중력 때문에 구조물 자체의 모양이 뒤틀려 보일 수도 있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이 내뿜는 빛과 에너지가 구체 주위를 맴돌며 기묘한 장관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피어난 빛나는 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블랙홀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블랙홀이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리고 왜 블랙홀이 그렇게도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과학자들은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구체는 이 블랙홀의 침묵 속에서 문명이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가장 극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의 침묵을 떠나 우리는 다이슨 구체를 만든 문명 자체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들은 우주를 여행하며 수많은 별들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수많은 기억들을 쌓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어쩌면 단순한 육체를 넘어 기억의 별자리로 이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방문했던 모든 행성과 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모든 존재들의 기억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그것을 영구히 보존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은 우리에게 기억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기억은 뇌라는 유한한 공간에 저장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기억이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여 마치 거대한 도서관처럼 영구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이슨 구체는 어쩌면 이 거대한 기억의 도서관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는 그 문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관측하고 기록한 우주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육체를 버리고 순수한 정보의 형태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원한 기억은 동시에 고독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외로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수많은 별들을 방문하고 수많은 문명을 보아왔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슨 구체는 무한한 지식과 힘을 가졌지만 그 내부의 문명은 끝없는 고독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희망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진화된 존재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혹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좌절과 고독을 안겨줄까요? 이것은 과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에 가깝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고 재생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꿈을 꾸는 동안 우리의 뇌는 낮에 경험했던 기억들을 재정리하고 강화합니다. 왜 뇌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자들은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구체는 어쩌면 이 기억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문명은 기억을 물질화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며 새로운 존재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기억의 별자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고향 지구의 푸른 흔적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이슨 구체를 건설할 만큼 발전한 외계 문명은 아마도 그들의 고향 행성,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작은 행성에서 태어나 자연의 법칙을 배우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결국에는 별의 에너지를 통제할 만큼 위대한 문명을 이룩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넓은 공간을 갈망해 왔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으로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대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의 한계를 벗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이슨 구체는 바로 이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희망은 인류가 언젠가 이처럼 위대한 기술을 성취하여 종족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지성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경고는 우리가 우리의 행성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지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다이슨 구체를 건설할 만큼의 기술이 없다면 우리는 지구의 종말과 함께 인류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이슨 구체를 발견한다면 그 문명은 왜 그들의 고향 행성을 버리고 별의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 우주로 나아갔을까요? 그들은 혹시 자신들의 고향 행성을 파괴하여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커져서 더 이상 하나의 행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인류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다이슨 구체는 거울처럼 우리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비춥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결국에는 어떤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다이슨 구체는 인류의 지성과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점, 그리고 동시에 모든 문명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행해온 상상의 여정은 다이슨 구체라는 거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별의 심장을 탐험했고 빛의 바다를 항해했으며 시간과 엔트로피의 의미를 성찰했습니다. 우리는 중력의 장막 뒤에 숨은 노래를 들었고 우주먼지의 춤과 양자역학의 부드러운 불확실성 속에서 존재의 신비를 탐구했습니다. 의식의 거울에 비친 우주를 바라보았고 시공간의 주름과 소리 없는 우주의 교향곡을 상상했습니다. 수학의 언어로 엮인 꿈을 꾸었고 블랙홀의 침묵과 기억의 별자리 속에서 우리의 고향 지구의 푸른 흔적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다이슨 구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가설이나 공상과학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지성과 호기심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욕망의 표현입니다. 다이슨 구체는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다이슨 구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 거대한 구조물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이슨 구체는 영원히 상상 속의 존재로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상을 통해 우주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새벽을 향한 속삭임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다이슨 구체는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우주는 아직 우리에게 수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밤의 이야기는 그 비밀의 작은 조각을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다이슨 구체의 거대한 그림자와 함께 혹은 별들의 속삭임과 함께 깊은 밤의 바다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은 깊고 고요할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수억 년 동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도 서서히 이 공간의 경계를 넘어 부드러운 꿈의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별의 에너지를 모으는 상상 속의 건축물을 탐험하며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거대함과 복잡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오직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누워있는 침대의 부드러움 창문을 스치는 희미한 바람소리 혹은 방 안의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시나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고 신비롭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머무는 이 작은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쭈어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대신 그저 마음속에 가만히 간직하세요. 그것은 당신만의 소중한 비밀이 될 것입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